신경이 눌려서 아프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있다 라는 말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이 눌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증상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MRI상에서 신경이 눌린 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데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 반대로 영상에서 전혀 이상이 없는데 팔은 굉장히 저리고 전체적으로 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꼭 신경이 압박된 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눌리게 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경의 움직임 제한, 다르게 말해서 신경의 활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역시 불편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상완신경총을 보겠습니다. 이 상완신경총은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모여서 트렁크, 디비전, 코드 이런 형태로 갈라지면서 쇄골 아래를 지나서 팔 전체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상완신경총부터 말초신경까지의 전체 길이는 당연히 우리 팔의 길이와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이 신경은 약간의 탄성이 있어서 팔을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약간 미끄러지듯이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신경은 단순히 전선처럼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근육과 근막 사이에 유연하게 지나가면서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경활주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한 지점에서 유착이 생기거나 혹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곽인장이 되거나 아니면 자세가 비틀어지면서 신경이 특정 부위에 붙잡히게 될 때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신경을 고무줄이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 찝혀 있으면 전반적으로 신경 전체의 활주가 제한되기 시작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신경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비틀리거나 혹은 긴장이 누적되겠죠. 그리고 한쪽이 계속 고정되어 있어서 잡혀 있게 되면 저 반대편 쪽이 움직이는 범위에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 주변에 염증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주 제한은 임상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흉곽출구 증후군 혹은 팔을 들 때 아니면 움직일 때 저리는 분들, 그리고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앉으면 증상들이 점점 커지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자세에 따라 신경의 길이와 방향이 바뀌고 그 변화에 신경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활주 제한이 MRI나 CT상으로 보이면 정말 좋은데요. 근데 그런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움직임 검사나 동작 분석들을 해보면 한 번에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단순한 압박 정도는 견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골신경은 우리 엉덩이에 있잖아요. 우리가 오래 앉아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압박만으로 신경 증상이 많이 커지진 않잖아요. 물론 이건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환자분들은 앉아만 있으셔도 압박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증상이 나올 수는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신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주변에 혈류순환도 줄게 되고 신경 내 압력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감각 이상이나 자율신경 반응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압박되어서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실제 임상에서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견갑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팔을 길게 뻗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자꾸 힘이 부족하니까 비틀어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신경들이 제대로 늘어나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고 특정 부위에서 신경 포착이나 근육의 곽인장, 유착 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인 예가 흉곽출구 증후군입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은 쇄골에서 제1늑골 사이 또는 사각근이나 흉근 아래를 지나면서 팔로 향하는 신경과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런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인 거죠. 고무줄처럼 탄성이 있어야 되는 신경과 혈관에서 특정 지점에서 과하게 눌리게 되면 다른 구간에서도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극단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늑골을 절제하거나 혹은 사각근을 절제하는 이런 구조적인 접근, 꼭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러지 않은 경우가 조금 있어요. 실제로도 이런 늑골 제거나 사각근 절제가 시행되지만 완치율이 높지 않다라는 보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실제 수술을 했지만 증상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런 극단적인 수술보다 오히려 보존적인 치료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근부터 상완신경총, 말초신경까지 이런 전체 경로를 따라서 유착을 풀어주는 게 실제로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유착을 풀었다라고 해서 치료가 완료된 건 아니죠. 그 유착이 왜 생겼는지, 왜 신경이 특정 지점에서 눌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런 신경 주변에 신경 유착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해서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계속 치료를 반복해 오면서 불과 몇 년 전에는 이런 견갑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어깨 안정성 이런 재활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몸통, 체간의 안정성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런 증상들이 심한 분들을 보면 한쪽에 몸통이 이렇게 무너져 있거나 틀어져 있는 채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자꾸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견갑의 안정성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쇄골은 더 처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쇄골이 더 눌리게 되고 흉곽 출구라고 하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흉곽 출구 증후군, 여기 증상이 있다고 꼭 이쪽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체간 안정성, 뭐 더 나아가서는 고관절 안정성 이런 부분들까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재활을 통해 정상화시켜야 신경이 원래 갖고 있던 탈주 능력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경이 눌려 있거나 유착된 부위에 그런 시술들을 하는 게 당장의 통증을 컨트롤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체간의 안정성 회복과 견갑 안정성 회복을 통해 움직임 패턴 교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신경이 꼭 눌려서만 아픈 게 아니다 라는 주제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아프다, 그리고 이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결국 진짜 치료를 통한 회복이라는 건 신경이 이런 연부 조직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몸의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